안녕하십니까. 채널 경남 대표 유영수입니다. 오늘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현재 경상남도 도지사인 홍준표 지사를 모시고 1년 2개월간의 도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진주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야권의 신당 창당에 대한 홍 지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창과 합천 순방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홍 지사님은 항상 빨간 넥타이를 매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빨간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는데 그 사연이 좀 있지만은 간단하게 그래 대답을 합니다. 홍가니까 막 빨간 넥타이를 맨다. 그 지사님 그 검사 시절에도 빨간 넥타이를 많이 맸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검사 시절. 예. 공직생활 내내 빨간 넥타이를 이래 쭉 매고 있습니다. 검사를 몇 년간 했습니까? 12년 했죠. 12년이요. 예.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를 굳이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검사 시절에 마지막 한 5년 동안 강력부에 있으면서 조직폭력배 수사를 주로 했습니다. 슬러트머신 수사를 하면서 정치권, 그 다음에 뭐 정보개통, 수사개통, 특히 검찰 내부 수사까지 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고위공직자들을 엄단을 하면서 검찰 내부로부터 반발을 많이 샀어요. 그렇죠. 선배들을 잡아였으니까.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더 이상 막 검사하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한 1년 버티고 있다가 검사를 계속 해본다 할 일이 없어요. 막 일을 안 주니까. 그래서 내가 사표를 쓰고 나왔는데 사표 쓰고 나오니까 이제 깡패들이 가족을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 가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제도권 내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 대통령은 어느 분이셨죠? 김영삼 대통령이죠. 우리 밖에서 들을 때는 그래도 그 당시 대통령이 우리 지사님을 상당히 잘 보시고 좋아하셨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분 대통령이 처음 되던 해에 내가 사정수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사정수사를 하면서 김영삼 개혁의 상징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한때는 93%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덕에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YS가 저를 좋아하죠.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정치를 하게 된 것도 있겠습니다. 그걸 계기라기보다도 이제 대통령께서 전화 와가지고 96년도 선거에 좀 나가달라. 그래서 난 나왔습니다. 그 당시가 뭐 15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 몇 선까지 했습니까? 4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또 그만뒀는데 네. 그 당시에도 그만두게 된 동기가 특별히 또 있습니까? 그거는 그 동대문에서 이제 MB 정권 심판론 때문에 제가 마지막 그 19대 때는 국회의원 떨어졌죠. 낙선했죠. 출마를 했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사실 출마를 안 하려고 그 공천 신청을 안 했는데 동대문에 거기는 민주당 아성지역이 돼가지고 출마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마해 달라고 해서 출마를 했는데 저는 나갈 때 이번에는 선거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떨어지고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경남에 이제 김두관 지사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보궐선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경남에 있는 고향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제 내려와서 봉사할 때 되지 않았냐. 이젠
중앙에 올라와서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하고 이제는 올라갈 자리도 없어요. 막 고향에 내려와서 봉사를 해다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이제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신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고향에 내려와서 1년 한 2개월 해보니까 서울서 정치하는 것보다는 1년 2개월 도지사 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취임 후 1년 2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네.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 하나씩만 꼽아주신다면 있으면. 가장 큰 성과라는 건 재정 건전하죠. 아마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최대 지금 개혁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재정 건전합니다. 공기업 개혁하고 재정 건전한데 이 공기업 개혁하고 재정 건전화는 경상남도에서는 1년 전부터 했죠. 제가 들어와서 재정 건전화 정책을 펴서 작년에 1년 만에 빚을 2,171억 원을 갚았죠. 그리고 산하기관 구조조정하고 통합하고 폐합하고 그런 이제 말하자면 격동의 한 해를 보냈는데 재정건전화 정책이 이 정부에 지금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재정건전화 정책 중에서 그가대교 MRG 같은 문제는 우리 경상남도가 37년간 부담해야 할 돈이 2조 한 7천억이 됩니다. 그거 재계약해가지고 7개월 만에 우리가 이제 2조 7천억 물어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천안 200억을 도로 받는 그런 그 재계약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모델이 돼가지고 이 정부에 지금 모델이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1년 동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쉬운 거는 자꾸 진주 어려움 가지고 이제 일부 후보나 민주통합당 뭐 이런 통합진보당 이쪽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게 무려 14년 동안 노조가 점령해가지고 도민의 세금들을 지금 노조가 그 점령해서 매년 우리가 부채가 쌓인 게 260억 이상 쌓였고 재작년 한 해에 폐업하기 직전에 한 해에 69억을 말하자면 도민 세금을 강성 기종노조한테 바쳤어요. 근데 도지사마다 그게 이제 어려운 폐업 문제를 검토를 하려고 하다가 도지사마다 선출직이니까 겁이 나서 손 못 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리를 해서 거기서 절감되는 돈으로 우리 서민 의료 서부 경남 지역의 서민으로 확충하는 데 쓰겠다. 실제로 그 예산을 지금 금년도에는 서민으로 확충하는 데 다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으셨는데 그와 관련하여 지난해 상반기 1조 4천억 원대의 도채무를 5년 뒤 6천억 원대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줄일 계획이신지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은 우리가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를 운영하면서 이 선출직 도지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18개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요구를 아마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이제 뭐 도로를 놔야 되고 확장을 해야 되고 또 뭐 지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최대한 지금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지금 제가 도지사 되고 1년 2개월 됐는데 2번을 이제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데 사상 최대로 지금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가져옵니다. 많이 가져오고 또 도비가 투입될 부분을 국비로 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금년에 우리가 지금 갚아야 할 돈이 1,600억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절반 정도 5년 동안 줄이려고 합니다. 네. 그 좀 전에 들어보니까 우리 가조에도 네. 지금 그 김태우 지사 때부터 도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네. 아직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가 경상남도 많습니다. 그 지사 되시면 우리 그 창에는 좀 봐주십시오. 거창은 오늘 그 군정 보고회 하면서 거창에서 요구하는 거 대부분 다 들어주기로 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 초 공기업 개혁을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첫째 과제로 꼽으면서 지사님께서 1년 전 추진한 진주 어려운 폐업이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당시 반발이 엄청 거셌고 지금도 일부 야권에서는 진주 어려운 재개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 같은 경우에 어려운을 우리가 그 폐업을 할 때는 오죽 그 답답하면 그런 폐업이라는 강수를 듣겠습니까? 이게 강성 기종 노조가 딱 그 말하냐 몇 명도 되지 않은 기종 노조가 딱 틀을 짜가지고 그 노조 공화국을 만들어 가지고 도지사도 명령이 안 들어가고 의료 원장도 감당을 못하고 한 게 14년입니다. 그래서 이 폐업을 했는데 지금 그걸 재개원 요구를 하는 야권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 후보도 재개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럼 재개원하게 되면 그 강성 의료 노조 몇 명 안 되는 사람 지금 다시 그 노조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주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진주는 그 의료 과잉 지역입니다. 예? 병원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해마다 지금 병원들이 파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저 의료원이 또 필요한지 나는 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주 의료원 같은 거는 재개원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 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서부 경남 지역에 의료 장비 확충하고 그리고 공공의료 또는 그 서민 의료에 내가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쓰고 있습니다. 예. 진주 의료원 재개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사님 민주노총 그 고향이 본산이 어디신지 혹시 아십니까? 창원이죠. 그 민주노총 본산이 창원인데 예. 지사님 정도 안 되면 창원서 지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진주 의료원 때문에 민주노총 그 춘투가 없어졌죠. 서울에서 춘투를 하는데 그 춘투를 창원에 와서 했죠. 예. 창원에 와서 도청 앞에 3,000명, 5,000명 이런 모여가지고 도청 점령한다고 작년에 그랬죠. 한 몇 달, 석 달 그랬죠. 석 달 그랬는데 금년에 선거인데 선거만을 생각하면 그런 그 모험을 할 수가 없죠. 모험을 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저는 도민들이 그 처음에는 오해를 할 겁니다. 왜 도지사가 멀쩡한 의료원을 폐쇄했냐? 도립의료원을. 근데 폐쇄할 만한 이유 있어 안 했겠습니까? 하고 이게 오죽 답답하면 했겠습니까? 그럼 하고 또 억지 요구하는 건 나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진주 어려운 사태가 네. 재선 도전에 불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유리한 호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큰 호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만약 진주 의료원 그 폐쇄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진주하고 서부 경남에서 홍준표 지지가 바닥이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홍준표 도정을 지탱해 주는 게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의 여론입니다. 맞습니다. 뭐 여론이고 또 진주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그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홍준표 도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재선되는데 훨씬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원수 예비 후보는 진주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병에 걸린 사람한테 죽으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다르냐며 홍 지사님의 진주 어려운 폐업을 비판했습니다. 박원수 예비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은 지금 한 당인데 저는 통합진보당 경선하는 거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경선 후보가 돼야지 본선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하고 경선하면서 새누리당 사람들이 절대적 다수가 지금 어려운 폐업한 거 그거 잘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통합진보당하고 그 민주당만 지금 잘못했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럼 난 저분이 저 경선을 새누리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통합진보당 경선을 하는 거로 착각하고 저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경남도정에서 뭘 하실 겁니까? 지금 경상남도가 4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이 틀 가지고 40년을 보냈습니다. 예, 근데 창원을 중심으로 한 기계공업 산업,
그다음에 거제를 중심으로 한 조선공업 산업으로 40년의 경상남도를 보냈는데 앞으로는 창원 거제 중심의 발전으로는 경상남도 전역을 동시에 균형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경상남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창원 중심, 창원 김해 중심 한 덩어리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밀양하고 양산, 장령 이쪽 중심 한 덩어리. 예. 거기는 이제 항노화 산업, 항노화 산업이고 거기는 밀양 중심의 나노테크 산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천 진주 중심으로 이 서부 지역은 항공산업 단지를 지금 곧 아마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북부는 거함산, 거창함양 산청 중심으로 이 항로화 산업을 이제 우리가 추진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남부는 거제하고 하동을 중심으로 해양 플랜트 산업을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진해하고 남해안섬 통영 이쪽을 전부 묶어가지고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국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별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앞으로 2년 내에 유치를 해서 경상남도 50년 미래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그 진주에 서부권 개발본부가 들어섰습니다. 낙후된 서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권 개발본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됩니까? 지금 서부권 개발본부는 지금 서부권의 3개시 그 8개군에 지금 낙후된 이 서부권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그다음 행정기관을 유치해서 발전시키는가 그 업무 행정기관을 유치해서 지금 우선 서부청사 이전한 게 첫째 임무입니다. 예. 서부청사를 진주에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서부청사를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도청에 이제 서부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이게 동쪽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했거든요. 창원 동쪽 중심으로. 서부권은 이게 이제 우리 그 도의 GRDP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 인구도 20%가 안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 한 40년 동안 서부권은 소외가 되어 왔죠. 예. 선출직들이 이래 돼 가지고 가면 표는 동부권에 있기 때문에 동부권만 신경 쓰지 서부권은 신경을 안 썼어요. 예.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의사들이 서부권은 소외되고 또 낙후되고 그래서 제가 되고 난 뒤에 균형 발전하도록 하자. 예. 그래서 서부권에 우선 도청 이전한다. 예. 도청 일부 이청사를 만들어 가지고 기능은 일부 가져간다. 예. 가져가고 서부권의 3개시 8개군의 분들은 창원까지 안 오더라도 진주로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서부권 개발본부의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정치 분야로 넘어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임 1년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 기다리는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게 참 지도자한테는 정말 제 1의 덕목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상대방이 때를 쓰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고 예. 참고 기다리죠. 예, 그렇지.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외교는 참 대성공을 이루었지만 내치를 하는 데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으로 아주 고생을 했어요. 예. 금년에는 아마 이게 전부 해소가 되고 지방선거 후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잘하실 것으로 그래 봅니다. 근데 우리가 팁을 많이 봤는데 제가 느낀 대로 하면은 철도 그 노조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거는 우리 그 지사님이 그 진주 의료 그 사태를 보고 배워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 배웠다기보다도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청와대 무슨 뭐 선임 행정관 이야기를 들었는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노총을 건드려 가지고 멀쩡한 정치인은 홍준표밖에 없다. 그 어려운이 그게 보건 의료노조 가장 민주노총의 강성노조입니다. 예, 예. 그 건드려 가지고 그 멀쩡한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저 철도 노조도 민주노총의 아주 핵심 강성 조직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철도 노조하고 그 전쟁을 붙을 때 대통령께서 힘들었는데 아마 그 국권이 원칙을 지켜내시니까 지금은 이제 위기를 극복했죠. 그 지사님 대통령 출마를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이, 그거는 지금 아니죠. 그거는 지금 도지사 지금 다시 한번 출마하고 도지사 재선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대통령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까? 그러고 또 다음 대권을 노린다면 도지사를 또 중간에 사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임 지사들을 특히 김혁규 지사나 김두관 지사 예를 들어서 중간 사퇴할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혁규 지사나 김두관 지사님은 경남지사를 함으로써 그것을 발판으로 컸고 예. 인물이 커가지고 대선 도전 운운을 했고 저는 경남지사 하기 전에 저 혼자 힘으로 원내대표, 당대표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높은 자리 다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말하자면 중앙에서 다 클 대로 크고 그 다음에 경남지사로 내려왔는데 내가 무슨 경남지사를 발판으로 대권을 노립니까? 이미 2007년도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본 일이 있고 기회가 되면 그 대선 후보 나가죠. 예. 그러나 지금은 도정이 우선이고 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 중도 사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걸. 예.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육사 지방선거 전 통합신당 창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도권에는 영향이 클 거예요. 예. 그러나 경남 지방은 거의 무풍지대나 다름없을 거예요. 이 경남 지방은 이젠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됐기 때문에 부산은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 부산은 영향이 있고. 부산은 영향이 있지만은 우리 경남은 안철수하고 민주당이 합쳐서 당을 만들어 본들 저건 도로민주당이거든요. 맞습니다. 도로민주당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좀 영향력이 있어도 경남은 영향이 없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사님 고향이 창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사 재임하면서 고향 발전에 어떤 기여를 좀 했습니까? 지금 고향이 창녕이고 제가 그 7살 때까지 창녕서 태어나 살았고 실제로 자란 데는 또 합천입니다. 예. 합천 덕곡 율지에서 쭉 자랐고 그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족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울산으로 또 이사를 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내 고향 창녕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전역이 내 고향입니다. 예, 그러네요. 오늘도. 경상남도를 위해서 일을 하죠. 지난 한 해에는 석당 불기, 원래는 여민동락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척당불기라는 것은 굽히지 않고 세운 뜻대로 바르게 나간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도정이 한 10년 피폐하고 또 쉬어지고 비틀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 바로 잡느라고 진주 어려움 같은 것도 그런 케이스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소란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금년 한 해는 이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즐거움도 같이 하고 어려움도 같이 하고 그래 같이 하겠다는 식으로 즐거운 도정을 펼쳐보자. 그래서 여민동락으로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채널 경남까지 오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고요. 앞으로 제가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채널 경남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예, 우리 창원 쪽으로도 진출 좀 하십시오. 예, 이미 지금 사무실을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또 도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각오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제가 고향 와서 이제 1년 2개월 일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일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도정을 믿어주시고 우리 경상남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부 힘을 합치도록 그래 노력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